안녕하세요. 예. 자, 보시죠. 오늘 우리 지난주 이어서 뼈대 이론, 기초 이론이죠. 2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은 첫 번째 이제 조금 나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1주차 이제 확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첨부 파일 보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난주 했던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좀 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중난이도입니다. 1번 문제는 중난이도.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뭐죠?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나요? 예, 우리가 입문서 우리가 161페이지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6층 이상이란 이자 들어갔죠? 이자 들어가면 뭐죠? 포함이죠. 그렇게. 그래서 6층을 포함하고 6층보다 높은 경우를 이상이라 그럽니다. 맞죠? 네, 이것도 우리 입문서 160페이지 나옵니다. 두 번째, 1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자가 없으면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 아니다. 그래서 10을 포함하지 않는 10보다 작은 수치를 말한다. 맞죠? 160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밴드 아침마다 하면서 한 번씩 체크했던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0일 전이란 1일부터 29일까지를 말한다. 자, 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하죠? 그거 하나 알고 모르고 엄청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30일 전이란 것은 30일이 포함이 안 되니까 1일부터 어디까지? 29일까지 말한다. 맞죠? 160페이지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거 예를 들었죠? 예를 들었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란 일단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였죠? 오케이, 지붕이었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A와 B, C가 있으면 A와 B 또는 A와 C를 얘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지붕은 건축물 맞죠? 그런데 기둥하고 벽을 건축물이라고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와 또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다 들어가니까 맞겠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기둥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돼? 지붕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A는 필수예요. A는 필수. A와 B 또는 A와 C니까. 그러니까 지붕이 필수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돼야 되죠. 됐나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요. 오늘 밴드 올라갔던 내용일걸요? 이게 오늘 밴드 올라간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235페이지. 이 문장 자체는 건축법령 235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는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예요. 2번 문제. 행정구역의 체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이란, 여러분 도시군 계획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열 중에서 어디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서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생각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서열이 우리가 국토교통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서열이 뭐냐면 두 번째 서열이 아시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런데 돈은 너무 넓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까지는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근데 돈은 너무 넓어가지고 이걸 하나 전체를 가지고 도시를 하지 않고 도만 쪼개가지고 도시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도 밑에 있는
다 두 번째 서열인데 도에 와서 세 번째 서열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가 아니고 누구다? 시군. 됐나요? 시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특광, 특특, 뭐 시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이거 자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언제 특광, 특특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걸 뭐죠? 머릿속에 기억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한다고요.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172페이지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오늘 이 얘기가 또 암기장으로 정리해서 또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은 계획을 짤 때, 그 도시군에 대한 계획을 짤 때 기본적인 틀을 짜는 게 있었죠. 그게 무슨 계획? 기본 계획.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쫙 짜나가는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계획이 뭐죠? 관리계획. 기억나세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뭐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아니에요. 우리 안 배웠잖아요. 172페이지 나옵니다. 3번 건축법령상. 자, 허가권자 얘기하는 거 맞죠? 자, 제가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느 레벨에 속하죠? 세 번째. 세 번째에 속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특별자치시, 세종시하고 어디? 제주도, 제주시는 밑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렇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령상 A도에 속한 B시, A도 부분에 속한 B시. 왜냐하면 A도는 두 번째 서열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서열에서 허가권이 있는 거 아니고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하고 어디서? 군에 권한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A도에 속한 B시 관할구에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허가권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요? 세 번째. 그럼 두 번째에 누가 있어요? 도. 그럼 도가 도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도 밑에 있는 누구? 시하고 군이 허가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A도에 속한 B시 관할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죠. 됐나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64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A광역시에 속한 B구 관할구역에 자 A광역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권한이 없다고요. 그럼 어디 있다고요? 세 번째. 그러면 광역시 밑에 누가 있어요? 구가 있죠. 그러면 B구 관할구역의 층수 15층. 자 여기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은 예외지인 걸 몰라도 돼요. 나중에 가면 21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이 뭐하죠? 허가를 합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거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배운 범위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B구 관할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누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구청장이에요? 광역시장이에요? 구청장이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예외적인 거 안 배웠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16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레벨이죠. 두 번째 레벨에는 뭐가 있냐면 특별시장 맞죠? 광역시장 맞죠? 도지사 맞죠? 특별자치도지사도 맞죠? 그런데 이 시도지사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특별자치시장도 들어가야죠. 그런데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에 속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렇죠? 5번도 틀리게 됩니다.
164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상난이도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헷갈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했다고 해서 그 시간에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공법은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진짜.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난이도. 다음 그림은 행정구역의 체계도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채우시오. 지난주에서 딱 하나 암기하셔야 될 그림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나오는 행정구역 체계도입니다. 하루에 거의 한 개의 체계도씩은 하게 될 거예요. 첫 시간에 우리 1주차 때 했던 게 뭐냐면 행정구역 체계도.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 수업하면서도 체계도 또 하나 더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64페이지인데 그림 가지고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대통령, 국무총리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하게 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주로 누구 접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그럼 국토교통부의 책임자는 국장, 그렇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첫 번째 서열. 이게 첫 번째 서열이.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서열이 하는 거 뭐냐면 뭔가 국가 계획을 짠다 그러면 누가 짜는 거예요? 첫 번째 서열이. 국가 계획이니까 국가를 짜는 것은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짜야죠. 그러니까 국가 계획을 짠다는 얘기가 나오면 누가 짜는 거예요? 국장이. 첫 번째 서열이. 됐나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두 번째 서열입니다. 두 번째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되냐면 그 관할 구역 있죠. 하나의 도시. 그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두 번째 서열이 됩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곳.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만 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도를 제외한 어디가 된다? 시군은 뭐가 된다? 도시군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두 번째 서열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특별시. 그 다음 오케이, 광역시. 그 다음 그렇죠, 특별자치시. 그 다음 특별자치도. 그 다음 그렇죠, 도. 잘하시네. 이게 뭐죠? 첫 번째 서열이, 두 번째 서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서열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불러요? 그렇죠, 시도지사. 퍼펙트 하시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세 번째 서열은 특별시 밑에 뭐죠? 자치구. 이제부터 그냥 구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자, 시가 있으니까 시가 안 나오죠. 아시겠어요? 시가 있으니까 시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구? 구하고. 그렇죠, 군. 특별자치시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서열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밑으로 내려와서 바빠요. 밑에 내려와서 했다가 위로 올라가서 했다가 바빠요. 특별자치도 없죠. 밑에 내려와서 또 해야 돼요. 허가를 내줄 때는. 도시를 만들 때는 또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바빠요. 얘네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런데 도 밑에는 자, 도죠. 도니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시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군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구가 없어요. 구가 있는데 여기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슨 시 옆에는 50만 이상 되는 시를 뭐라 불러요? 대도시. 그리고 50만 미만이 되면 일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시라고 하면 대도시도 있고 일반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당연히 권한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행정구가 대도시는 있지만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행정구가 없으니까 권한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어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없애고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레벨에 뭐 따지면 돼요 이제? 책임자들.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구청장. 오케이, 퍼펙트하네. 집에서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여기서 뭐 정리하셔야 되냐면 허가권자하고, 그렇죠? 허가권자 한번 정리할까요? 허가권자는 레벨이 몇 레벨? 세 번째 서열. 됐나요? 예외적으로 나중에 이 두 가지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지금은 예외적인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여기 두 개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원래는 두 번째 서열이지만 뭐 할 때는 허가할 때는 밑에가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또 해야 돼요. 됐죠? 이거를 우리는 허가권자. 그 다음에 이제는 도시, 군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도시를 얘기해야 돼요. 도시는 몇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인데 도만 너무 넓어서 쪼개서 시, 군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누구는 계속 왕따예요. 도는 계속 왕따네요. 시, 도지사 할 때 빼고는 다 왕따예요. 얘네는. 시, 도지사 할 때만 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특별시, 광역시,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우리는 도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지고 계획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됐나요? 이 도시군 계획을 할 때 기본적인 틀을 짜는 계획이 뭐다? 기본계획. 그걸 가지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계획이 뭐다? 관리계획.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 부분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 되고 지난주 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지금처럼 3문제, 많게는 5문제 계속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야 확인학습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뭐가 나가냐면 암기장이 이제 나갑니다. 이 암기장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기출 지문들을 미리미리 이제 머릿속에 넣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게 제2편 국토계획법 용어정리. 오늘은 국토계획법 용어정리만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 하는데 이 국토계획법이 몇 문제 나온다고요? 12문제. 그 12문제가 나오는데 그 12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용어를 가지고 전체를 다 정리합니다. 용어 정리하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용어는 다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교재에 172페이지부터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뭐부터 조금 할 거냐면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하는 순서대로 해야 설명을 하면 알아듣는데 이 171페이지 1번부터 시작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번거롭겠지만 필기하는 걸 줄이려고 하면 책에 있는 것을 어디 있다는 거 제가 표시할 테니까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필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자, 어디부터 할 거냐면 174페이지 보세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했던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174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15번 나오나요? 동그라미 15번 뭐라고 나와요? 용도지역.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국토를 생활하는 생활권을 가지고 용도별로 나눴던 지역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용도로 쓰고자 할 때? 개발일 때. 그렇죠? 개발을 해 나간다는 것은 무슨 지역이다? 개발 용도로 들어간 것은 도시지역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용도가 있었어요? 보전. 그렇죠? 보전.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전국토를 나누는데 총 몇 개를 나눈다? 4개로. 4개로 나눠요. 전국토를. 개발 용도로서 나눌 수도 있고 보존 용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발 용도 나누는 게 바로 뭐죠? 도시지역. 개발 용도예요. 그 다음에 보존 용도는 뭐였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앞자를 따서 뭐라 불러요? 도, 관, 농, 자. 우리나라 국토를 용도에 따라서 4개로 나누는데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그런데 여기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지역과 보존을 하게 된, 즉 개발과 보존으로 쓰는 이 보존 용도로 쓰게 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무슨 역할이었다? 완충. 딱 중간 매개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기가 어려운 것들, 그렇다고 여기 가기는 힘들고 그런 중간적인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류가 있었는데, 자, 조금 이따 보고 여기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기억나세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요. 관리지역은 세 가지, 보, 생, 계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농림지역으로 해서 농사를 막 지으면서 뭐죠? 생산도 하고, 농지 부문에서 농부들이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용도가 농림지역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농림지역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죠? 도시적으로 가기는 애매한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중간 단계로 관리 차원으로 두는 지역이 무슨 지역? 생산관리 지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이거는 자연 환경처럼 보존을 해야 돼요. 근데 보존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용도를 인근에 있는 용도를 보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도시지역 가기도 애매한 지역일 때 두게 되는 게 뭐예요? 보존관리지역.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데 아직까진 도시지역으로 가기가 애매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완충지역으로 관리 차원에서 두는 지역이 뭐예요? 계획관리.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도시지역, 즉 개발 용도로서 훨씬 쓸 수 있는 제일 근접해 있는 지역이 어디다 물어보면 어디예요? 그렇죠. 계획관리 지역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 생, 계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도시지역을 다시 네 군데로 나누어서 지역을 또 쪼개게 됩니다. 아시겠죠? 도시지역을 나누어서 네 군데로 쪼개는데 그 네 군데 부분이 앞자를 따서 뭐다? 주공쌍록이 아니고 주공쌍록. 됐나요? 주공쌍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면 도시지역은 우리가 당연히 많이 알고 있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지역이 뭐예요?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장들이 많은 게 뭐예요? 공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 용도로 쓰는 게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원들이 있는 거 있죠? 녹지지역.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거지역은 또 나누어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주거지역은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 지역 부분에 관한 정의부터 좀 체크하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174페이지 한번 동그라미 15번 보세요. 동그라미 15번을 보시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나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뭐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아니하게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를요 용도지역은 4개로 나눕니다. 도, 관, 농, 자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용도를 도시지역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 도시지역 정한 것을 다시 그 용도지역을 뭐로? 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지역으로 딱 A라는 곳이 정해지면 그건 도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도시지역을 또 쪼개가지고 뭐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A라는 지역이 만들어졌다, 정해졌다. 그러면 그걸 공업지역으로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곳이 주거지역이면서 공업지역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딱 머리로 기억할 거. 용도지역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2개, 3개가 그 지역에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건폐율이 나오고 용적률이 나왔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왔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왔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36페이지 보세요. 236페이지. 여러분 교재 236페이지. 236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5번에 건폐율하고 용적률과 연면적과의 관계 나오나요? 그 부분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건폐율. 그 건폐율이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건폐율이라고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폐가 뭘까요? 대지를 덮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있다고요. 이 대지 위에 뭘 짓는다고요?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요. 그럼 지으면 이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이 이거죠. 이게 무슨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건폐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으면 전체에서 몇 퍼센트 건물이 땅을 덮고 있느냐. 그걸 나타낸 비율이 뭐예요? 건폐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이 비율을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 지금 배웠던 무엇에 따라서? 그렇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으로 정해져 있는 따라서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적게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국가에서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넘어서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밑에 뭐가 있죠? 땅이 있죠.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지 면적. 대지 면적.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 덮고 있잖아요. 무슨 면적이?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 몇 퍼센트냐 그 얘기예요. 그 비율을 뭐라고 그런다? 건폐율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세요? 그럼 건폐율은 위로 얘기하는 거에 옆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 중,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 중에서 몇 퍼센트만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걸 정해놓은 게 건폐율입니다.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구나.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보셔야 되겠어요. 자, 보시면 정의에 뭐라고 하냐면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분수 읽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분수 읽을 때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이렇게도 읽지만 어떻게도 읽느냐면 항상 밑에 있는 것부터 뭐죠? 먼저 이것에 대한 이거 이렇게도 읽어요. 됐나요? 분수를 읽을 때 이것에 대한 이거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거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라 한다. 그게 어디 정해져 있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있죠? 거기에 따른 건폐율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국토계획법 배우면 몇 퍼센트 이게 나와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근데 쉽게 뭐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해 준다든지 완화 동그라미 해주세요. 또는 어떻게 해요? 강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건폐율이 100입니다. 그럼 완화한다는 얘기는 100보다 뭐죠? 많이 해줄 수 있다니 150%. 강화한다는 얘기는 줄인다는 얘기죠. 80%밖에 못 짓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국토계획법에서는 딱 그 기준을 100이라는 것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뭐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무슨 법령이에요? 건물 지을 때 무슨 법? 건축법. 건축법에 가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강화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건물 지을 때 건축 법령에 가면 이 얘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기준을 정했지만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여기 법은 지금 건축법이니까 이 법은 건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 앞부분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건축법에서 누구에서 정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강화할 수 있다.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을 건축법에서 적용할 때 강화만 되고 완화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고요. 강화도 되고 완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뭘 체크하는지를 보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하실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옆에 보니까 대지에 건축물이 몇 개예요? 2개 이상 있는 경우일 때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만 지으면 이게 건축 면적 맞죠? 그런데 우리 2동 짓는 경우도 있죠. 여기 A동, 여기 B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A동, B동 위에서 봤을 때 이게 건축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설명이에요.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에 뭐로 본다? 합계 동그라미 하세요. 236페이지 보시면 지금 5번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관계 중에서 1번 건축물의 건폐율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하고 B의 평균값이가 최대값 아니고 무슨 값요? 합계라고요. A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이다. B 면적이 1200이다. 두 개 합친 거 얼마? 22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건폐율이고 237페이지 보시니까 뭐가 나오냐면 건축물에 뭐가 나와요? 용적률이 나옵니다. 용적률. 용적률. 자, 여기 볼래요? 용이 뭐냐면 양을 얘기합니다. 양. 용량. 저기 뭘까요? 쌓을 적자. 하나의 용량 올리고 또 하나 용량 올리고 또 하나 용량 올리고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뭐죠? 비율. 어디에서요? 대지에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에다가 건물을 하나 올리고 그 위에 또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해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옆으로가 아니고 어디로? 위로. 그 비율을 뭐라 부른다? 용적률. 이게 이제 뭐냐면 국토계획법에 가보면 지역에 따라서 우리 배웠던 용도 지역 있죠.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아까 관리 있었죠. 관리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럼 관리 지역의 용적률하고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라고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지역의 용적률하고 도시 지역의 세부적인 용적률이 있겠죠. 그 용적률하고 누가 더 용적률이 클까요? 크다는 건 완화된다는 얘기죠.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도시죠. 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보전을 하는 경우는 강화하겠죠.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국가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정해놓고 뭘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령에서 이걸 다시 뭐 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또 강화할 수도 있고 잘하시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대지 면적 똑같아요. 땅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냐 얘기예요. 자, 이거는 위에서 쳐다보는 건축 면적만 따졌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하나 올라간 걸 더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층의 바닥 면적, 그 다음 층의 바닥 면적, 그 다음 층의 바닥 면적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연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뭐라고 하면 돼요? 연면적이 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불러요? 연면적. 됐나요? 이렇게 돼.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 이게 바로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정의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A도, 여기 B도 똑같은 대지죠.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럼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해야 되죠. 그럼 이 연면적은 A에 관한 연면적으로 해야 돼요? B에 관한 연면적으로 해야 돼요? 이야,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하세요. 바로 저는 A예요, B예요 했는데 아니요, A, B 합계. 바로 나오잖아요. 무사히세요? A는 A의 연면적이 있겠죠. B동의 연면적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2층이 100이고 2층이 100이고 다 똑같은다 그러면 3층이니까 300이 되죠. 이거는 하나가 400입니다. 400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 둘, 3층이 되면 얼마죠? 4, 3, 12.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합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걸 뭐라 부르냐? 이 두 개를 합친 걸 뭐라 부르냐? 이거는 연면적이죠.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자. 연면적이죠. 이것도 연면적이죠.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친 걸 뭐라 불러요? 연면적의 합계라고 그래요. 뭐 새로운 걸 기대하셨나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닥 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의 합계는 다르죠. 근데 헷갈려 한다고요. 연면적이라 그러면 연면적의 합계가 아니라고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요. 연면적은 연면적 A동과 B동을 합친 걸 연면적의 합계라 한다고요.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17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3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건폐율은 땅을 덮고 있는 건축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 분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비율 빼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를 믿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이쪽으로 보시죠. 이쪽 보시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에요? 제가 바닥 면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건축 면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닥 면적과 지금 건축 면적이 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를 안 믿은 게 아니고 믿는데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이 같다고 생각하신 거라고. 그러면 같은지 다른지 제가 예를 들어 보일 테니까 보세요.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이에요.
됐나요? 건축 면적은 위에서 쳐다본 거죠.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보여요. 왜? 이거는 이 면적 부분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인다. 위에서 보면 2층의 바닥 면적은 이거죠. 2층의 바닥 면적은 이거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바닥 면적이라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물론 이렇게 지으면 정사각형 올리면 위에서 봤을 때 건축 면적이나 각층 바닥 면적이나 같죠? 이때는. 근데 건물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건축 면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닥 면적 하나만 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니고 무슨 면적? 그렇죠.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부터 기초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본 과정까지 기출문제 되게 많이 풀어요. 그게 어차피 여러분들 풀어야 될 문제들이니까. 공법은요,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해도 양이 뭐죠? 차고 넘쳐요. 그거를 다 못해요, 솔직히. 제가 거의 15개년치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5년 정도만 한다고 그러는데 공법은 5년치를 하면 안 돼요. 5년치에서 아예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5개년 정도 해도 되는데 공법은 짧게 잡으면 10년, 보통 많이 잡는다고 했을 때 15개년 정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하는 게 15개년 기출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문제씩 나왔던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나오는 파트들. 그런 파트에 나오는 기출문제는 아예 버려요. 그까지는 힘들어서 안 돼요.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건 제가 선별해 드릴 거예요. 아니면 양이 너무 많아서 이러면 아예 동차는 꿈도 못 꿔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여러분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어디서요? 건축법에서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있죠. 틀렸죠? 네. 3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럴 때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했어요? 합쳐서 했어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답은 어디 있어요? 4번하고 5번에 나와요. 근데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더 풀고 싶지만 더 풀 수가 없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 뒤에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지역 부분에 있어서 관리지역 부분은 보생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고 도시지역 부분은 뭐 있죠? 주, 공, 쌍, 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분화시켜서 나누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나눈다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전, 일, 준. 그렇죠.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전, 일, 준, 전, 일, 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전용 주거 중에서도 1종 전용 주거가 있고요. 그 다음 2종 전용 주거가 있고 그 다음 1종 일반 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가 있고 3종 일반 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일, 준 남았죠.
준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일종 전용 주거는요. 일종 전용 주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용 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거의 전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전용, 우리 주거용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주거용으로 있다는 것은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주택은 두 가지예요. 단독주택과 뭐죠? 공동주택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는 곳을 일종 전용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단독주택들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뭐라 불러요? 제1종 전용 주거기 때문에 거기는 단독주택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아파트 지으면 돼야 안 돼요? 허가가 안 나요. 용도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냐면 제2종 전용 주거예요. 거기에 뭐라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뭘로 지어도 된다?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전용주거하고 다르게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들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거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는 1, 2, 3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1, 2, 3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준주거라고 하는 것은 주거에 무슨 기능도 들어가요?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까지 들어간 걸 준주거 지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지역 자체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또 나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구별이 되잖아요. 준주거라 그러면 주거에다가 다른 업무와 상업이 항상 들어가는 게 준주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구별되는 게 전용 주거는 그렇지. 단독, 주택 자체가 단독하고 뭐죠? 공동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1, 2, 3이다. 그러면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설명을 쫙 하면서 키워드가 뭐냐면 전용 주거 지역은 뭐 하기 좋아야 돼요? 살기에 뭐 해야 돼? 되게 양호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생활하는 게 주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거에 대한 부분에 양호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일반 주거는 뭐냐면 다른 시설 좀 들어와서 뭐가 돼야 돼요? 편리한 걸 중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기 편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편리한 부분이 뭐가 돼요? 일반 주거. 그러니까 이거는 편한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주거지역을 물어보면 앞자를 따서 전, 일, 준 기억하면 되죠. 전은 두 가지, 1, 2. 그 다음에 일은 1, 2, 3. 준주거는 뭐 준주거고. 그렇죠? 그런데 전용 주거일 때 양호하고 일반 주거일 때 편리한 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전용 주거가 편리한가? 아니, 생각하면 당연히 주거는 양호한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헷갈린다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용에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양호에 동그라미 두 개 있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주거죠. 일편 단심 기억나시죠? 1편이에요. 일량 이상하잖아요. 일량. 예? 그래서 1편 뭐죠? 용할 때 동그라미 두 개.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면 안 할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는 했죠. 이해하는 것과 암기는 다르다고요. 이해를 했는데 시험장 가면 자꾸 헷갈린다고. 왜 헷갈려요? 암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암기가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냐면 헷갈리니까. 그럼 헷갈리는 걸 뭐 하셔야 돼요? 내리에 콱 박아 놓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때문에 뭐 했어요? 2. 자꾸 헷갈렸잖아요. 2 포함이냐 포함이 아니냐. 2자 들어가면 뭐죠? 포함. 그럼 끝났잖아요. 이상하고 이하 미만 이런 건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내 이전 근데 그냥 전 헷갈리잖아요.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 이거도 전, 용 두 개. 양. 됐나요? 그러면 1, 편.
됐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문과정이라고 해서 외우지 않고 그냥 대충 가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법은요, 지금부터 스타트해요. 지금부터. 왜?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조금씩 분산하는 거, 분산. 조금씩 해서 양을 모아야지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법은 진짜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전일준입니다. 전일준. 전용 공업은 뭐냐면 좀 화학적인 거 만들어내는 공장들 있죠. 그 공장들이 많은 곳 있죠. 그런 것들 묶어놔야 돼. 왜? 일반 공업하고 똑같이 묶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해성 공업들, 화학적 요소들 많이 쓰는 공장들이 많은 곳을 그 무슨 지역으로? 전용 공업 지역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딱 지역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용 공업 지역. 그 다음에 환경을 저해한 요소가 전혀 없는 공장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물건 만드는 것들. 그럼 무슨 공장, 무슨 공업? 일반 공업. 그리고 중공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업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주거나 업무나 상업이 같이 들어간 거. 이런 걸 준자 놓으면 전부 다 이거예요. 전일준. 됐나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이렇게 돼요.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이렇게 돼요. 순서가 이거 말고도 있는데 순서를 제가요 이렇게 순서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나중에 큰 그림이 있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외울 때 이 순서들을 외워야 외우기가 편해요. 안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돼요. 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상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린이라는 친구인데 하루에 얼마 버냐면 900을 벌어요. 하루에 900,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900을 벌어요. 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뭐 팔고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하지도 않고 며칠 정도만 일하더라고요.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얼마 보니까요. 900을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뭐냐면 중학교만 나왔어요. 근린한 친구가. 그래도 하루에 뭐죠? 900을 버텨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엄청나죠? 오늘 보시면 제 친구 누구요? 상업하는 근린한 친구가 있는데 유일하게 중학교만 나왔다고요. 그래도 하루에 얼마 벌어요? 900 벌어요. 이 900 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900을 써먹을 거예요. 써먹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제 친구 상업하는 친구 중에 누구예요? 근린한 친구가 유일하게 어디만 나왔다고요? 중학교 나와.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루에 900을 벌어요. 엄청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디 가고 하면 이 친구가 돈을 다 내요. 친구들 모이면. 성격도 좋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항상 컴플렉스였는가 봐요. 중학교 나온 게. 이게 자기 그 자녀분들은 지금 거의 자녀분들은 3명이 있는 3명이죠. 3명이 있는데 딸 2명과 남자애 1명인데 2명이 서울대 가고 1명이 고려대 갔다고 그래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자기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했다고 엄청 자랑을 많이 해요. 부럽죠.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생자가 돼요. 그럼 보존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자연 녹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조심하셔야 하냐면 녹지지역인데 보존 녹지죠. 그러면 녹지를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죠. 큰 분류는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은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에도 녹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 개발되지 않고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환경적인 차원에서 묶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무슨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도시지역에서 보존으로 들어가는 것은 녹지지역에서 묶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것 중에서 보존해야 될, 자연환경 보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토가 도시지역 내에 뭐가 있냐면 산이나 이런 부분, 구릉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지역을 정하다 보면 그걸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풀리긴 하겠죠. 근데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데 그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있는 보존할 수밖에 없는 녹지지역이라고요. 그런데 도시지역이 아닌 것 중에서 산들만 그냥 우거진 것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오로지 뭐가 되냐?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 개념을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생산녹지. 생산녹지. 뭘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농사죠. 농사죠. 농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내에도 농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해내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개발은 그러니까 농사를 해야 되니까 개발은 못하도록 보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예 개발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농사를 짓는 농지기 때문에 개발을 뭐 해놓은 거예요? 보류해놓은 거 이게. 물론 나중에는 용도 변경이 그렇죠, 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땅을 살 때 어딜 사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토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형태는 지금은 농지라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보류해놓은 거예요. 어느 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이지만. 근데 아예 도시지역 외에 농사를 짓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예요? 농림지역이죠. 구별이 되나요? 그런데 생산 녹지로 가기에는 애매하고 농림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단계가 되는 게 바로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자연녹지. 이거 뭔지 아시죠? 어디예요? 공원. 우리 도시지역 내에 무슨 공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다 개발한 거잖아요. 개발한 거잖아요. 무슨 아니세요? 이거는 개발이 안 되지만 이거는 개발을 하잖아요. 무슨 아니세요? 그게 바로 자연녹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아야 자연녹지는 우리 말 그대로 공원들. 그러니까 개발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산녹지는 지금은 농지로 있다. 도시지역이지만 농지로 있기 때문에 뭘 해놓은 거예요? 보류해놓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모. 그런데 보존농지는 아예 구릉지나 이런 게 낮은 산들 있잖아요. 그게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이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묶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아까 도시계획 기억나시죠? 도시군 계획. 그 도시군 계획 중에서 바로 뭐냐면 기본 계획에서는 이 세부적인 항목이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나올까요? 관리계획. 그렇죠. 관리계획에 가면 이런 세부적인 항목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용도 지역 부분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 정할 때 뭘 가지고 정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하게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됐나요? 그 개념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보고 우리가 쉬도록 할게요. 24에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포인트 저층. 편리한 노면 1편단심이죠. 그러면 일반 주거예요? 전용 주거예요?
오케이. 일반 주거 중에서 저층은 1, 2, 3 중에 오케이. 1. 맞아요, 틀려요? 제2종 전용 말도 안 되잖아요. 일편단심인데 용이 나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양이 와요. 양이. 용량 나와요. 용량. 그렇죠? 네, 당연히 아니죠. 이 정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무사했어요? 파악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환경을 뭐 한다고요?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전용이에요? 일반이에요? 전용이에요? 일반이에요? 일반이죠. 전용은 이거를 하도 원래 공업이라는 게 화학적인 상품들 만들어내는 게 원래 공업이잖아요. 그런 공업을 묶어놓은 게 전용이에요. 그거에서 완화되는 게 누구예요? 일반이잖아요. 일반 제품 만들어내는 거. 그럼 화학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이죠. 화학 제품이 아닌 거, 환경을 제하지 않은 공업을 배치해서 필요한 지역은 중공업이 아니고 일반 공업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옳은 거니까 1번 틀렸고 2번 틀렸죠? 네. 그렇죠? 그 다음은 없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시간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암기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책 안 보셔도 돼요. 수업 시간에만 필기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만 보시면 돼요. 그럼 뭐만 가지고 복습하시면 되냐면 지금 드린 암기장 있죠. 암기장만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했던 거에 대한 요약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1번부터 해서 적어 볼게요. 암기장 다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저기 항상 저기 자료는 저기 갖다 놓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보시죠.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5호 중간에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서열. 그런데 두 번째 서열에 있기 때문에 광역시 관할구에 있는 군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는 뭐가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군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됐죠? 여기서 군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군이에요? 도 밑에 있는 군이죠. 도 밑에 있는 군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오케이, 건축 면적. 그러면 혹시나 그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일 때는 이들 건축 면적이 뭐로? 합계로 한다는 거. 시험에서 답 나온 것만 제가 딱 가로 해놨잖아요. 비율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연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이들 연면적이 뭐로? 합계로 한다. 의 비율을 말하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래 국토계획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세 번째,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뭐 되지 않도록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슨 계획으로 아까 제가 용도지역을 결정할 때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거 결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짠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인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계획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짜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크게 도, 관, 농, 자. 됐나요? 그리고 분류하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이 뭐죠? 주, 공, 쌍, 노. 됐죠? 이렇게 구분하여 지정한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계속 보셔야 될 내용은 이 세 가지 정도가 함축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하나 더 있네요.
이거 하나 더 있네. 네 번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자, 양호한. 용이죠, 용. 공동주택은 1종, 2종. 1종은 단독. 2종. 오케이. 2종 전용주거. 저층이고 편리한 나왔네요. 저층이고 편리한 주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일반이죠. 일반 중에서도 1, 2, 3. 1. 일반 주거지역. 그렇죠? 1종 일반 주거지역. 환경을 제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 그렇죠. 그 외에도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